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을 배제한 국제회의를 엽니다. 호르무즈 개방 논의를 유럽이 주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종전 후에는 해상의 모든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이 이제 미국 없는 나토 체제로 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편적 인권을 촉구한 것을 두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섣부른 무지성이라는 발언을 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고민 끝에 낸 메시지라고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정말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특정 처사에 대해서 규탄 성명도 발표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지는 않았을 거다. 정말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고민 끝에 그 메시지를 냈을 거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 대통령 발언을 유대인 학살 경시라며 강력 규탄한 데 대해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망언을 할 때 초치하잖아요. 왜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왜 초치를 못합니까? 불러가지고 뭐 야단을 쳐야죠. 이게 어떻게 그냥 긴밀히 소통할 일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국제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영상을 올리면서 그 영상이 짜집기인지 가짜인지 팩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올리도록 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 정부를 국민이 믿겠냐고요. 무지성 SNS라는 비판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 외교에 관한 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렇게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질문 충원을 드리겠습니다. 받지 않겠다고요. 이스라엘의 만행이 전 세계 언론에 집중 조명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기 있는 지도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은 알파고뿐 아니라 이번에는 방송 출연을 안 했었던 김종대 전 의원마저 국제외교관계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영상 함께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게 있지만 우선은 현안부터 좀 챙겨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X를 쓰는 사실 한국 정치에서 좀 보기 힘든 대통령의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야의 맞부딪힘 이게 뭔가 이 정쟁처럼 비치는 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김종대 의원이 보시는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글쎄 뭐 여야 간에는 의례껏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뭐 참사다 아니다 해가지고 싸움이 붙게 되는 어떤 상투적인 국면이지만 예. 전 세계적인 메시지는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 지금 뭐 외국 언론은 한국이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어떤 자율성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예. 이거 오래전부터 우리 듣고 싶었던 얘기 아닙니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예. 자율성을 획득했다. 예. 와.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에 무조건 붙어야 되는 나라가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은 자율성이라는 거죠. 오. 예,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 이렇게 어떤 봐주는 어떤 그 부분뿐만 아니라 무언가 인권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를 예. 강조하고 중견 국가, 미들 파워로서의 어떤 품격, 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해석을 좀 뭐랄까 확장해서 예. 그래서 심지어 유럽에선 이런 지도자가 별로 없는데 한국이 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이런 목소리에 예. 갈증이 있었나. 오. 저는 오히려 놀랍던데. 야, 그럼 우리가 진짜 세계 선도 국가가 정말 된 거네요. 예. 네, 저도 유튜브를 이제 쭉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보다 보면 예. 그 뭐 아만포 예전에 이렇게 CNN 그 아만포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하면서 계속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 매체야. 예, 예를 예. 들어 아랍 쪽이나 아니면 미국 매체는 기본이고요. 예. 물론 이제 거기서 약간 레프트 윙 쪽의 매체긴 하지만 사우스 코리안 프레젠트 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래서 막 심층 분석에 들어갔어요. 와.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끼리만 이렇게 파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장이구나. 이게 한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영리한 게 뭐 나는 이란을 지지해 뭐 이스라엘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어쨌든 보편적인 인권 생명에 대한 거잖아요. 국제법에 맞아요. 대해서 예. 얘기했고 그리고 어쨌든 인권에 대해서 늘 원칙적으로 입장을 견지했던 법률가 출신
나만의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보편 원칙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는 누구를 특정하게 지칭하지 않아도 찔릴 사람 찔려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둘러서 표현했지만 굉장히 명확했다 오히려. 그리고 나는 뭐 일하는 지지 이런 것도 아니고 유럽에서도 이제 국제법이라고 애둘러서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더 들어간 거죠. 약간 예. 뾰족하게. 그래서 어쨌든 할 얘기는 다 하면서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눈치만 보던 전략적 예. 모호성으로 어떻게 먹고 살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명확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 자체는 우리나라 외교에서 굉장히 좀 다른 장르로 가고 있구나라는 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야. 작은 하나의 사건 뭐 발언으로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한국 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보여주는 그런 예.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정병하 대이란 특사가 예. 그 이란에 현재 가가지고 50만 불 인도적 지원을 얘기했고 한국 선박의 그 선박 정보를 갖다가 이란에 전달을 했거든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통행료를 이란에 주고 우리 선박을 구출해 오면은 미국 봉쇄에 걸려요. 지금 미국은 그걸 막겠다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특사가 저 이란에 가서 뭐 하고 있는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감시의 눈초리 내지는 견제 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X의 메시지가 언제 나왔느냐를 유심히 보면 그 정병하 특사가 출발하고 난 뒤에요. 네. 그럼 진짜 이 그쯤에 계획적인 그물어야 돼요. 어떤 아니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예. 이제는 우리의 생존, 우리의 어떤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는 뭔가 백그라운드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누굴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국가와 국민이 지금 우리 실존적 위기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고, 예. 지금 뭐 어떤 각종 민생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기에 책임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무슨 뭐 도그마 같은 또 이데올로기 같은 뭐 그런 과거 동맹론에 의존해가지고 자기 할 일 못하고 있으면 그 어떻게 책임 있는 국가냐. 예. 나는 뭐라도 하겠단 말이지. 그래서 그 명청이 싸울 때 광해군 같은 행동을 나왔다고 난 봐요. 네네네. 그러는 게 이 X라는 게 요거 하나만 똑 떼서 볼 일이 아니지 않냐 이거지. 이게 뭐 저 특사가 가고 지금 우리가 이란하고 자율적인 외교를 하는 이게 판이 지금 펼쳐져 있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둘 다 잡은 거네요. 사실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인권도 잡고 실리도 잡고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멘텀은 굉장히 중요한 게 당장 우리는 실리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너는 누구 편이야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편인 거예요. 우리 입장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도 당연히 가야 될 일인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그 간단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공화당원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의원님 오랜만에 지금 많은 분들이 환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 안 듣고 있어요. 김종대 의원님 얼굴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댓글이 있어요. 나는 오늘 논평 안 듣고 김종대 형 얼굴만 볼 거야. 이런 댓글이 있어요. 종대 형만 본다. 하지만 들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이 이스라엘, 반이스라엘 정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50대 미만, 그러니까 20, 40대는 50%가 넘었어요. 반이스라엘. 뒤집혔네. 그게 맞죠,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당장 오늘 그 멜로니 998라고 우리가 인식했던 그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 총리가 우리 이스라엘과 그 방위 산업 관련해 가지고 뭐 연장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는데 연장 안 할 거예요. 연장 방위 협정. 방위 협정. 올해가 갱신되는 해죠. 맞아요. 이재명이 하니 다른 유럽 지도자들이 따라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견인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상당히 지금 긴박해지는 게 이탈리아가요. 세계 한 7위권의 방위 산업 강국입니다. 7위구나.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근데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요? 우리 저번에 저 UAE의 고등훈련기 그 판매전에서 우리나라 이긴 나라입니다. 거기 M346 고등훈련기 우리 T-50 졌어요. 간단치 않군요. 그 나라의 상당히 센 나라. 방위 산업이.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거리도 가까워가지고 여기서 시스템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스라엘한테 공급해줘야 되는데 방위협력 협정 갱신을 안 해버린다 하는 거는 그거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은 당장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 방위협력
특정 그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예. MOU를.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아. 우리 지금 탄약, 그다음에 장비, 기동 장비 이런 거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말에 신경질은 부리지만은 어쩌질 못하는 게 한국하고 맺어 있는 방위산업협력 관계. 예. 여기에 한화 들어가 있지, LIG 넥스원 들어가 있지, 카이 들어가 있지. 예. 굉장히 이스라엘의 큰 손이에요. 야, 아니 그런데 왜 물론 야당이 하는 뭐라고 해 관성적인 비판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국행위라는 발언까지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그 비판 X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처음부터 안철수 의원은 파병하자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 그분들이 주로 목소리를 내는 거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장동혁 지금 국민의힘 대표도 제가 보니까 그 행선지와 만나는 사람 면면을 보니까 다 같이 돌아가는 그 시츄에이션이다. 그래요? 일종의 어떤 그 이념적 네트워크를 넘어서 영적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예수면은 장동혁은 베드로다. 아이고. 오버할 수 있나요? 아니, 오버 아닙니다. 저는 비로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가 당연히 해야 할 말들 이렇게 당연히 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대단한 겁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제가 그날 바로 저도 페북에다가 그대로 올렸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자격이 없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고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직접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명확하게 했어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렇죠. 1973년에. 아주 명확하게 두 국가 해법 지지했고요.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나왔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지금 그럴 거라고. 근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 와, 근데 그런가 봐요. 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가 봐요. 아니,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스라엘을 옹호하면서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 보고 이스라엘에게 빨리 사과하라고 지금 거들고 나섰습니다. 난 정말 충격받았어요.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네, 일단 박성훈 대변인은 감성파리로 본인의 외교적 과오를 덮으려고 했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SNS 정치가 국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SNS에 자칭 외교 천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엔 뭐 외교 악재다. 국민들은 당장 음식 포장할 비닐도 없다고 아우성이다. 기름값은 2,000원을 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 거 아니냐. 야, 그래서 한마디 했잖아.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네, 저 사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SNS에 또 올린 글이 우려했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 경솔한 발언이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식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용납할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경솔함으로 촉발된 이번 외교적 마찰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 그리고 우리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는 얘기를 또 올려놨어요. 이분이 일본 국적에서 언제 또 이스라엘 진짜 이거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진짜. 무슨 왜? 아니 이거 진짜 그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고 있는 건 알고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공격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사실은 야당이 좀 나서서 해주면은 정부 여당이 조금 부담을 덜 느끼죠. 그러니까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다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여기에 대한 의견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 느낌에는. 그 글도 소개해 주시죠.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적 상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서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실제로 지금 내고 있어요. 네. 그거까지 소개해 주시죠. 튀르키예 외무부에서는요. 튀르키예 나왔습니다. 예, 아, 튀르키예. 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남의 나라예요. 중동에 있는 하나의 나라예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예민하시네요. 오늘 예민합니다.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튀르키예. 자, 튀르키예 외무부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현대판 히틀러로 불리는 거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는요. 이미 너무 많은 사망자와 용납할 수 없는 피난민을 발생시켰다. 공격을 즉각 멈춰라 라고 메시지를 냈고요. 스페인 총리는 이스라엘과의 EU 협력 협정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요 작년 10월에 가자 학살에 대한 반대 결의안 제가 냈거든요. 지금 네. 계류 중이잖아요. 네. 그때도 한번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도 안타깝고 네. 사실 야당 말씀하신 야당 그리고 민주당도 더 나서야 되는 일이고 저는 우리 외교부가 낸 것도 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스라엘 외교부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낸 게 좀 약해요 훨씬. 저는 오히려 초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어디 그쪽 외교부가 우리 대통령을 규탄했는데 이번에 초치를 안 합니까? 이름까지 거론했어.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보통 뭐 일본하고 이쪽은 초치하면서 미국하고 뭐 이스라엘 왜 초치를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초치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약해요. 저는 사실 그 가자 문제, 하마스 문제 때 너무 심하죠. 예, 심하지만 저는 조금 약간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우리와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그냥 뭐 특별한 메시지를 안 냈으면 좋겠다. 속으로 내심 그렇게 생각하는 비겁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랑 관련이 있잖아. 당연히 내는 얼마나 멋집니까? 적어도 반성할 줄 알잖아요, 최욱은. 휴전 협상 상황 저희가 사실 좀 기대를 했잖아요. 꽤 했죠. 예. 그 상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상황 살펴볼 텐데요. 네. 미국과 이란이 47년 만에 최고위급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11일, 12일 걸쳐서요. 미국 대표는 벤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 대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 그리고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가 중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니까 협상 전 상황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1시간의 협상 끝에 벤스 부통령은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We've had a number of substantive discussions with the Iranians. The bad news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s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it's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the simple fact is that we need to see an affirmative commitment that they will not seek a nuclear weapon and they will not seek the tools that would enable them to quickly achieve a nuclear weapon. That is the core go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the simple question is, do we see a fundamental commitment of will for the Iranians not to develop a nuclear weapon, not just now, not just 2 years from now, but for the long term? We haven't seen that yet. We hope that we will. How often did you communicate with the president throughout those rounds? I don't know how many times we talked to him, a half dozen times, a dozen times over the past 21 hours. We leave here with a very simple proposal, a method of understanding that is our final and best offer. We'll see if the Iranians accept it. Thank you. Where does this leave the Strait of Hormuz? 야, 중간중간 계속 통화해가면서 트럼프랑.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11번인가 12번인가 아니고 6번인가 12번인가. 트럼프와 통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고. 네. 트럼프가 골프도 치고 UFC 격투기도 보고 가족들하고 보고 아주 신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협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란한테 항복을 요구하러 간 것이지 미국 양보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진짜 이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는 이 문제,
트럼프 때문에 촉발된 건데 네. 트럼프는 20대 골프 치고 진짜. 가족들이랑 UFC 이거 악마 아니야 이거? 저게 오전에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기 보러 간 거잖아요. 네. 와,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는 의도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도 있죠. 의도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강경하게 뭐 이란의 고집에 꺾이지 않겠다. 별 신경 쓰지 않는다. 니들이 안 받으면 니들이 손해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 자체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매우 비상식적이죠. 행동입니까? 근데 저럴 거면서 300명이나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 협상단을. 미국에서? 예, 이란은 70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 정도 협상단이면 마무리 수순이거든요. 이미 그렇죠. 물밑 대화를 해서. 아, 네. 예, 그래서 발리 나스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란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갔다라는 것은 이건 물밑 대화가 끝났고, 네네. 예, 그 마무리 수순이라고 뉴욕 타임즈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벤스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약간 임신했던데. 트랩에서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제가. 네. 근데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이게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 자기 외교관의 비서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벤스가 실권이 없잖아요. 지금 벤스도 우리나라의 장동혁 대표처럼 안광만 발사하지.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고 기회주의자인데다가 원래 민생을 위하는 척하면서 했지만, 그리고 뉴욕 타임스가 왜 그 마쿠에서 결정됐을 때 벤스는 반대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했지만 그 자세한 부분을 보면 자기가 이거를 전쟁이 전쟁이 적당하지 않다고는 했지만 트럼프가 결정하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또 뒤에 말을 바꿔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실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끌려다니는 사람. 예. 저는 하루는 더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파키스탄까지 가면 시차도 있고 또 시차 때문에 안 그래도 4시간 정도 쉬었다가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란은 거의 시차가 없으니까 생생하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더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고요. 이란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갔습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아마 이 숫자만 봐도 뭔가 결정을 할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못했고요. 이란은 오히려 지금 후폭풍이 있어요. 왜 그런데 70명이 한꺼번에 비행기를 같이 타가지고 갔냐. 그거 비행기 떨어뜨릴 수도 있었는데. 잘못되면 큰일 났는데. 뭔 생각으로 갔다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욕먹고 있어요. 시위대 있었어요. 외교부 앞에서. 아니 우리는 잘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왜 중간에 휴전이라는 쓸데없는 거 하냐. 속이면 시위대 있었어요. 그런 반발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예,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지도부가 많이 죽었는데 70명이 지금 굉장히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리 있는 비판이네. 예, 그래서 비행기 3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2대는 가짜 비행기고 1대로만 갔는데 네. 3대가 같이 떴는데 그 중에 1대에만 타고 있었던 다 거죠. 같이 타고 있었어요? 예, 다 같이. 예.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을 믿고 있느냐. 너무 순진하다는 거죠.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 게 그러면 다음에 어찌됐든 약속 잡지는 않았죠. 다음에. 예. 없습니다. 근데 이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갔다 왔으니까 흔적도 남았을 테고 이제 또 암살 작전할지 모른다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호텔에 있었을 때도 호텔 주변에 이렇게 외국 발신으로 되는 핸드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암살단이 있었는데 거기 위험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에 협상 테이블로 못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망했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네. 아니 다음에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배님 근데. 이미 협상하다가 미국이 호르무즈 안으로 군함 투척 보내려고 하다가 거기서 또 혁명 수비대가 대응을 하니까 다시 나간 거예요. 협상 와중에 왜 군함 투기를 보내요? 안 그래도 내가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미국 요놈들은 협상하는 날 구축함 2척을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위해서 투입했다 그러고 그리고 군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통과한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던데. 통과를 이란 말로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성공했다고 하던데.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공포를 우리가 겁을 줘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기사들 나왔어요.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혁명 수비대에 남는 군함 저도 모르겠어요. 남았는지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는데 경고를 했어요. 조금 더 오면 우리는 미사일 사겠다.
그래서 다시 뒤돌아갔어요. 오만족으로. 아마 군함 같지는 않고 이렇게 그 쾌속적인 것 같아요. 네. 아 미군이 군함이 아니고 아니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가 쾌속 보트 같아요. 쾌속 보트 소리가. 이 짓을 왜 한 거예요, 미국은? 네, 찔려보는 거예요. 아 어차피 지금 협상이니까 건드릴 거냐 안 건드릴 거냐. 압박하는 거예요 다. 와. 지금 전부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이란이 미국을 대하는 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얘네들은 절대 같이 둘이서 협의를 하면 안 된다. 꼭 끼어서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빠르긴 한데 한 다음에 꼭 딴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얘네들은 절대 좋은 말 해서는 안 된다. 좋은 말로 하면 선의로 보지 않고 약하게 보서 짓누르려고 그런다. 이게 이란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가지가. 물론 이란도 미국을 그렇게 보긴 해요. 서로 그랬죠. 하죠. 네. 이번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협상장에서 하는 말 다르고 밖에 나가서 하는 말. 근데 미국이 지금 그래요. 네. 협상이 결렬되고 이란 외무장관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것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47년 만에 가장 집중적인 대화에서 이란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의로 미국을 대했다. 그러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불과 몇 인치 앞두고 우리는 맥시멀리즘과 꼴대 옮기기, 봉쇄를 맞닥뜨렸다. 글 올렸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틀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란은. 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외신 보도를 보면 결국 이제 틀어진 게 모르겠어요. 뭐 미국은 처음부터 아예 뭐 협상할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외신 보도를 보면 딱 두 개, 핵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신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외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란이 해협을 미국과 함께 통제하자는 방안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썼고요. 이러면 트럼프 뚜껑 날아가죠. 그렇죠. 자, 뉴욕타임즈는 이란은 최종 합의가 타결된 후에야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요구하고 농축 우라늄 포기를 거부하면서 이견이 있었다. 이란의 타스남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핵물질 제거를 포함해 전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양보를 협상장에서 얻어내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였다. 이란 대표단이 이를 막았다. 네. 라고. 그 이란의 그 협상에 나갔던 나바비안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 말한 건지 저기서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미국이 우라늄 농축 20년 동안 금지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금지시켰대요. 네, 우라늄 농축 안 된다. 20년 동안. 그게 하나의 또 조건이었답니다. 그 농축의 그 농도에 대해서도 농도 그런 얘기였고요. 그런 무조건 거고. 20년 동안 핵 활동 안 된다. 그 입장은 뭐냐면 이란의 입장은 농축 지금 갖고 있는 건 줄 수 있다거든요. 근데 그래요? 핵 주권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3% 이 안쪽으로 지금 주고 3% 안쪽으로 해도 되는데 그걸 완전히 차단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걸 거부했는데 그걸 요구했던 거고요. 또 하나 나온 게 아까 맥시말리스트 이 말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협상을 하고 하면 양보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요구했던 항복을 이란은 다 강요했다는 뜻입니다. 저게 맥시멀 최대주의라 뭐냐면 미국이 다 가져가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준다는 뜻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르무즈하고 그 교환 조건인데 미국이 그걸 신뢰를 보여줄 부분이 동결 자금이었거든요. 미국이 원래 동결 자금은 풀어준다고까지 어느 정도 힌트까지 줬는데 저기서 그거 안 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그것도 카타르에서의 동결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제재도 안 풀어준다. 그러니까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네, 휴전하고 풀어준 걸로 와서 저희도 60억 달러로 나갔다고 보도가 나오길래 60억 달러를 줬구나. 카타르까지 나왔는데 막상 와서는 안 준 거죠. 그것도 안 줘. 하나도 안 주려고. 그러면 이란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던져가지고 깼네 보네.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면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란은 항상 미국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을 하라 이거예요. 협박을 하지 말고. 근데 협박이에요. 미국 하는 거는 무기 깔아놓고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책 선생님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데 제가 칼 갖다 놓고 딱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최소한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요. 미국은 무조건 다 받으라는 얘기예요. 칼 꽂았잖아요. 여기 지금 어떡할래 이건요. 그게 저 이란 장관이 말하는 맥시말리스트라는 그 말이에요. 다 가져려고. 미국 100을 가져가고 0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결국 할 생각이 없었네. 그러니까 망친 거고 할 생각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 치고 UFC 받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이제 공격 올 것을 대비하고 있죠. 미국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또 이란 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휴전 기간 안에 뭐 그동안 패턴을 보면 그렇죠. 네. 그동안의 패턴은 정확하게 항상 뭐 2주라서 2주 기다리지 않습니다. 2주 끝났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2주 어느 때 아무 때나. 예, 그래서 지금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의 입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결렬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발언 덕분에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했고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나는 모든 것을 원한다. 그들에게는 카드가 없다. 네, 그리고 또 SNS에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아주 자세한 입장을 올렸습니다. 회담은 잘 진행됐고 대부분의 지점에 합의했지만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지점인 핵은 합의되지 않았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미국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거나 떠나려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시작할 거다.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한 국제 수역의 모든 선박을 수색하고 차단하라고 해군에 지시했다. 불법 통행료를 지불하는 그 누구도 공해상에서 안전한 통항을 보장받지 못할 거다. 우리는 이란인들이 해협에 매설한 기뢰들을 파괴하기 시작할 거다. 우리에게나 평화로운 선박에 촉을 쏘는 이란인은 누구든 지옥으로 날려버릴 거다. 아, 환장하겠네. 이제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봉쇄한답니다. 이거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이제는 트럼프가 봉쇄하겠대. 예, 안에서는 이란이 막고 밖에서는 미국이 막아서 완전히 이제 봉쇄하겠다는. 아니 통행료는 뭐 같이 받을 것처럼 될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이러더니 이제는 불법 통행료라고 또 이야기를 자기네들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런지. 실제로 지금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제한적 공격 체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돌파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가 되고 있다. 다만 이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키울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군사 충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면전을 제기할 경우 군수품 소모가 커지고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휴전 기간 안에도 군사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오늘은 봉쇄했는데 그러면 뭔가 이거 지금 군사 작전이잖아요. 내일 그렇죠. 무슨 일이 터지면 놀라지 마세요. 또 하나의 힌트는 트럼프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1월까지 어떡할래? 그러니까 11월 예비선거에서 어떡할래 하니까 유가 문제를 그때까지 유가가 비슷하거나 살짝 오를 정도일 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바깥에 봉쇄하는 이유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옥새 작전, 왜냐하면 그때는 이때까지 대안이 뭐였냐 하면 하르그섬 들어가서 위험 제거하고 있는 공수부대하고 상륙부대를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길게 잡고도 밖에서 봉쇄 작전을 해가지고 네. 중국을 하는 이 이란과 외부 세계를 단절시킨 다음에 중국이 괴로우니까 왜냐하면 이란의 석유를 대부분 사줬으니까. 그래서 중국한테 빨리 중국으로 가는 것까지 미국이 막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란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아니 그 진짜 막는데요? 지금 막는다는 거잖아요. 이란한테 지불하고 나간 패드를 우리가 막을 거다. 다 서치해가지고 막겠다는 거거든요. 중국 이란에다 그만큼 돈을 줬으면 우리한테 줘야지. 자 보십시오.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미국만 막는 거였잖아요. 네. 편들만. 네. 근데 또 미국은 이란 쪽만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막히죠. 그걸 이제 몇 개월 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이란이 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덴만 건드리겠죠. 마부들 만답. 바벨 만답. 바벨 만답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후티가 또 쏘겠죠. 아 후티가 또 이제 개입합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쪽 난리 나니까 배는 또 이제 그쪽으로 못 가고 또 희망봉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야 돼.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그 마무리할게요. 저 주말에도 중동에 있는 기자들이랑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하려고 한 거 뭐냐면 전 세계에다가 내가 덜 잘못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임으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에 화가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란을 욕할 것인지 미국을 욕할 것인지 했을 때 누가 더 욕을 알먹을 나는 전쟁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이란에서 나오더라도 미국이 거기 서서 그걸 뭐
막는다는 게 뭐 나포를 하거나 그래서 이게 예, 가능해요? 세워서 들어가서 살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에 선적은 북한도 그 제재 받았을 때 선적 바꿔치기도 하고 위장 선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라크나 사우디를 한 것 같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미국 내부에서도 그거 잡아가지고 설치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아 현실적으로. 네. 아니 만약에 근데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그렇게 막아서면 중국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무기를 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란에게. 예.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 중국 부인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방향을 중국에서 이거 협상장에 끌어내는데도 중국의 역할이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보고 항복시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란한테. 중국 보고 빨리 이란 좀 주저앉혀라.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엄청 커질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의 이상한 배를 예를 들면 안에 무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있는 중국 보기에는 예민한 배를 네. 우연으로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역사를 뒤돌아보는 좀 시선한 문제가 있거든요. 1차 대전이 야 이제 우리는 1차 대전 일으키자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다 보니까 뭐야 이게 1차 대전이냐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유명한 학자도 있어. 이거는 차다가 그냥 이상하게 일어나고 걸어가다가 터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배를 건드리는 순간 미국이 거기 있는 중국 배를 네. 이상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5월에 근데 미국이랑 중국도 만나기로 돼 네, 있는데. 5월 15일에 만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공습도 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제한적 공습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는 굉장히 많은 미국의 그 급유기가 와 있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곧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아, 그래요? 예, 다시 제한적 공습이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아마도 오면은 굉장히 세게 올 것 같아요. 막판으로 한번. 아, 크게. 근데 이란을 공격하기에는 더 이상 때릴 게 이제 없잖아요. 민간 시설 때려야지. 민간 절도. 시설이겠죠. 예. 그러면 이제 진짜 막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근데 철도를 때린다는 얘기는 보급로를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보급로를 끊는다는 얘기는 지상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군요. 네. 이스라엘 상황만 짧게 좀 보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타냐후는 2019년에 네. 사기, 배임,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2019년에. 자기 개인 비리야. 그런데 전쟁 때마다 이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 전쟁이 개꿀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자 이스라엘 법원이 네타냐후 재판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힌 거야. 아 이스라엘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휴전했으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너무 쉬울 거 아니야. 전쟁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 종전협상 당일에도 레바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추산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000명이 사망했답니다. 2,000명. 아이고. 이건 정말 악마입니다. 이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레바논에서 죽었어요. 네. 네타냐후는 전쟁을 계속할 뜻을 공개적으로 또 밝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הם איימו עלינו בהשמדה, והם עכשיו נלחמים לשרוד. אנחנו הכינו בהם, יש לנו עוד מה לעשות. 근데 지도도 좀 특이하네. 가자 지구로 또 빨간색으로 넣었지만 소환 지구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뭐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네. 원래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빨간색 보이시나요? 그거는 이제 가자 지구이고요. 원래 이스라엘 안에 또 소환 지구가 있어요. 그건 아직도 국제법으로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걸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협상을 계속해가지고 소환 지구 위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진보 계열은 그걸 인정해요. 그래,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갈라지만 조만간 우리는 독립시켜줘야겠다. 근데 나타니어 보기에는 아니야, 그건 우리 땅이야. 그래서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표시가 안 돼 있다. 네.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네. 내일 이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미국에서 협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왜냐하면 그게 뭐 높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그
미국에 있는 레바논 외교관과 그리고 미국의 이스라엘 외교관이 만나서 미국 대사죠. 그러니까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주미 레바논 대사가 만나서 그 팀이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 레바논의 그 정부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하는데 사실상 싸우는 건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헤즈볼라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건이 헤즈볼라 무장 해제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 레바논 정부가 작년 말까지 무장 해제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무장 해제를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은요, 정당의 사병이 우리 국군보다 더 센 거예요. 근데 그 국군이 사병을 해체를 못 해요. 그게 레바논의 정부군과 헤즈볼라 차이거든요. 네. 근데 그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한다고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이 얘기를 한다고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레바논 정부가 이번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란이 종전 조건의 하나로 휴전 조건의 하나로 레바논 휴전도 얘기했는데 네. 그 말을 하자마자 레바논 정부의 총리가 나와프 살람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우리 정부를 대변해서 얘기할 사람은 없어. 레바논 휴전은 우리 정부만 할 수 있는 얘기야. 그 말을 하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정부예요. 아무것도 말만 하지 할 수 없는 정부하고 이 레바논 정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막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고요. 요거를 기하해서 또 이제 때릴 수 있는 정당성 없겠죠. 그러니까 보여주면 안 되는 데에서 쓸데없이 자존심을 뿌린 거예요, 레바논이. 레바논이. 거기서 넣으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누군데 우리나라를 거기에다가 넣어. 그럼 계속 맞을래? 이스라엘한테 계속 맞을래? 지금 레바논도 그것 때문에 뒤집었어요. 니네들 쓸데없이 왜 그 얘기를 했냐고. 국민들이 화가 났어? 왜냐하면 지금은 헤즈볼라만 안 맞아요. 지금 한국 언론에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다 맞아요. 레바논 인구의 거의 과반수는 기독교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저기 다 맞아요. 레바논만 그 헤즈볼라만 막고 있는 거 아니다. 예. 그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레바논 내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 관계 없는 사람들이 야, 너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우리가 맞잖아. 이 자식 가만 안 두겠어. 서로 싸우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있죠. 어느 정도는 있죠.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진짜 악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혼란스러울수록 좋습니다. 와, 진짜 악마야.